김영훈의 두뇌 훈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 타임아웃 해도 될까요? 연령별 18개월 배수 4세 맞춤 훈육 솔루션입니다. 1. 타임아웃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타임아웃은 신체적 폭력, 위험 행동, 심각한 공격성처럼 즉시 멈춰야 하는 행동에 한해 짧고 예측 가능하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세 전후 아이는 아직 충동 조절과 감정 조절이 미성숙해서 고렸다, 싫어한다는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타임아웃보다 쿨다운 진정 타임, 즉 짧게 떨어져 있으되 반드시 짧은 대화를 통해 다시 연결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침 뱉기 행동, 먼저 이유를 읽어보기입니다. 타임아웃을 쓰기 전에 왜 침을 뱉을까? 심심해서 장난삼아 친구 TV에서 본 행동을 따라하기, 화, 싫음, 좌절을 표현할 언어가 부족해서 주목받고 싶어서, 부모의 큰 반응이 곧 강화. 심심자극 추구형이면 벌보다 감각놀이 자극을 재구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화, 좌절 표현형이면 화났어, 말로 말해볼까 너 화났어 라고 처럼 감정 라벨링과 대안 표현을 먼저 가르칩니다. 침 뱉기가 사람을 향하거나 공격적이면 짧은 타임아웃 플러스 분명한 경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연령 X 1분, 그 이상은 NO입니다. 4세라면 4분 이내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5분 전후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이가 끝이 어딘지 모르는 긴 시간 입니다. 아이가 극도로 불안해하거나 공포 반응, 울부짖음, 숨으려 함, 엄마를 찾으며 패닉을 보인다면 그 방식은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 장소, 벌 받는 감옥이 아니라 진정하는 조용한 자리입니다. 장난감 화면이 없는 단순한 의자나 조용한 코너가 좋습니다. 시키기보다는 부모가 보이는 공간에서 목소리가 닿는 거리를 권장합니다. 이에 시작할 때 짧고 분명하게입니다. 행동 직후 10초. 사람에게 침을 뱉는 건 안 돼. 지금은 생각 시간 쿨다운 타임이야. 긴 훈계는 타임아웃 전후에 하지 않고 짧은 규칙 문장 플러스 즉시 이동이 원칙입니다. D 끝난 뒤 짧은 리페어 대화입니다. 왜 생각 시간에 갔는지 기억나? 아이가 침 뱉어서 정도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맞아, 사람에게 침 뱉으면 안 돼. 다음엔 화나면 뭐라고 말할까? 설교 다시는 안 그럴 거지? 약속 강요는 피하고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좋다 정도의 관계 회복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4쓴 타임아웃 대신 이전에 쓸 수 있는 대안들입니다. 침 뱉기가 지루함, 주의 끌기, 모방일 때는 타임아웃만으로는 잘 줄지 않습니다. A. 감정 욕구 말로 도와주기입니다. 지금 심심해서 그런 거야. 화나서 그런 거야. 아이가 끄덕이면 그럼 심심해라고 말해줘. 그러면 엄마가 같이 해줄 수 있어. B. 규칙 플러스 자연적 결과 알려주기입니다. 침을 바닥에 뱉으면 더러워져서 네가 닦아야 해. 이 걸레로 같이 치우게 하는 것이 처벌이 아니라 행동 결과 연결을 배우게 합니다. C. 대체 행동 가르치기입니다. 이상 사람을 향해 침 뱉으려 하면 사람한테는 안 돼. 휴지에 뱉고 바로 버리기, 욕실, 세면대에만 뱉기처럼 허용되는 출구를 정합니다. 화가 날 때는 발구르기, 소파, 쿠션 꽉 쥐기, 화났어, 크게 말하기 같은 안전한 표현을 미리 연습해 둡니다. 5. 불안해하는 것 같다. 혹시 불안을 키우는 건 아닐까? 라는 감각이 들면 이미 그 방식이 아이에게는 과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정 팁입니다. 용어 바꾸기, 타임아웃 대신 생각 시간, 조용한 시간, 약간 쉬는 시간처럼 덜 위협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완전 격리 대신 함께 있는 쿨다운, 엄마 옆 조용한 의자에 앉아서 같이 쉬자. 아니르디 시간 단축 4분이 길면 2분으로 줄이고 그래도 힘들면 모래시계 다 떨어질 때까지만 노래 한 곡 길이만큼처럼 더 짧고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행동이 아주 경미한 경우 타임아웃 대신 즉각적인 제짓이 충분한지 평가합니다. 6. 침 뱉기 상황에 적용 예시입니다. 예, 아이가 거실에서 계속 침을 바닥에 뱉음. 첫 번째, 이유 읽기 플러스 경고. 침을 여기저기 뱉으면 더러워져. 바닥에 침 뱉으면 안 돼. 침은 휴지에만, 휴지를 주고 같이 버리게 합니다. 반복될 때 짧은 쿨다운. 지금 또 바닥에 뱉었어. 그래서 생각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곳에 의자에. 3, 4분 끝난 뒤 왜 생각 시간에 갔는지 기억나? 침 뱉어서. 그래, 사람이나 바닥에 뱉으면 안 돼. 또 침 나오면 어디에 뱉을까? 휴지, 세면대 등. 같은 상황에서 먼저 휴지 찾기를 떠올리게 도와주고 바르게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크게 칭찬. 휴지에 뱉은 거 정말 잘했어. 약속 기억했구나. 7. 언제 타임아웃, 언제 다른 방법입니다. 혹은 쿨다운 타임을 써도 좋은 경우 사람을 향한 침 뱉기,
공격적 위험 행동 등 다른 설명 경고에도 반복될 때 먼저 고려할 것. 심심함, 자극 욕구, 감정 표현, 미숙이 원인일 때는 환경 조정 놀이 감정 코칭이 1순위.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무섭고 길고 고립된 방식은 피하고 짧고 예측 가능하고 끝난 뒤 다시 연결되는 타임아웃으로만 사용합니다. 18개월 아이의 타임아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월 아이에게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인 방식의 타임아웃 생각하는 의자에 혼자 앉혀두고 반성하게 하기은 권장되지 않으며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혼자 반성의 타임아웃가 아니라 엄마랑 같이 진정하자 타이밍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훈육은 아이의 행동을 당장 고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있다. 격한 감정을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부모와 함께 연습하는 과정임을 기억해 주세요. 어른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반성을 할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친구를 때려서 원인, 여기 앉아 있어야 한다. 결과는 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놀다가 갑자기 엄마가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이상한 곳에 앉혀두고 가버린 상황일 뿐입니다. 격리의 공포가 더 큽니다. 부모와 떨어져 혼자 남겨지는 것은 아이에게 반성의 기회가 되기보다 버려질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줄여서 행동 조절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는 것은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뇌의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혼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 충동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이 타임아웃 대신 타임인 타임인을 해주세요. 18개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훈육 퍼니시먼트이 아니라 안내 가이던스와 감정 코칭, 이모션 코칭입니다. 아이를 격리하는 대신 아이 곁에 머물며 감정을 가라앉히도록 돕는 타임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타임인 실천 방법입니다. 즉시 제지 행동 멈춤. 아이의 손을 잡거나 안아서 행동을 멈춥니다. 단호하고 짧은 메시지, 무섭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짧게 말합니다. 안 돼, 안 돼, 때리면 아파, 때리면 안 돼. 장소 이동 및 감정 읽어주기 핵심. 문제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아이를 안아주거나 옆에 앉아서 흥분한 감정을 진정시켜줍니다.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했지,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돼. 되는데 아이가 울며 때를 쓰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등을 토닥여줍니다. 부모가 감정의 안정이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대안 제시, 주의 전환. 아이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다른 놀잇감으로 관심을 돌리거나 해도 되는 행동을 알려줍니다. 던지고 싶으면 이 공을 던지자. 때리는 대신 속상해라고 말해보자 또는 몸짓으로 표현하게. 3. 꼭 잠시 멈춤이 필요할 때 수정된 타임아웃입니다. 아이가 너무 흥분해서 부모의 제지가 전혀 먹히지 않거나 다른 가할 때는 아주 제한적으로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존의 시즌 타임아웃과는 다릅니다. 명칭 변경, 제 생각하는 의자가 아니라 진정하는 자리 혹은 휴식 시간이라고 불러주세요. 장소 아이를 방에 혼자 가두거나 벽을 보게 하지 마세요. 거실 한 구석이나 매트 위 등 개방된 곳이 돼 장난감이 없는 심심한 곳을 정합니다. 부모의 위치, 반드시 부모가 아이 시야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 앉아서 잠깐 마음을 가라앉히자. 엄마는 바로 여기 앞에 있을 거야 라고 안심시켜줍니다. 1분, 2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다가가서 안아주고 훈육을 마무리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